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1조 6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요. 이 사실상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라는 정부의 승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부 역시 이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 9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하지만 이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시 후에 여의도 정가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 이해운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경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요.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마치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서비스 샵 0945로 보내주시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정면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운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특임 교수도 맡고 계셔서 이 교수님이라고 부를지 의원님이라고 부를지 이제 의원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 실물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경제 주체의 심리 회복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경제는 심리다 이야기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추경 편성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워낙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게 뭐가 문제냐,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해결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고도 성장을 해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온 경제에 가지 않는다는 거. 낙수 효과가 사실 실종됐다는 걸로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노동시장이 많이 왜곡이 돼 있고, 왜냐하면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그다음에 대기업 노조, 중소기업 상당히 그 노동시장에 이중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 격차가 크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오랫동안 쌓여와서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몇 조를 푼다 이걸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추경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와중에 추경을 풀었으니까 이 푼 돈만큼의 효과는 최대로 얻어보자. 이러는 게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우리 형제의 모든 문제를 추경 하나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좀 효과를 내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자,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부는 좀 많이 절박감이 느껴져요. 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사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9.2%가 추경이 경기 부양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일반 국민들도 다 추경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경제가 심리인데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죠. 이제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우리 경제 문제가 아니고 네. 근본적인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가 어렵다는 건 이제 많은 국민들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8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왔잖아요. 네. 추경이라는 극약적인 처방을 쓴 적은 많지 않지만 추경도 결국은 이제 경기를 진작시키는 부양책의 하나이지. 네. 그럼 부양책을 지금까지 금리를 내린다. 또 재정을 팽창 재정으로 간다. 이걸 계속 써오고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8년 동안 다 계속 해왔는데 오히려 경제는 8년 내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하는 게 이제 소위 속된 말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이건 이제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응답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참 걱정인데요. 또 이제 일전에 안종범 경제수석이요. 그렇다면 이제 증세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또 이제 증세 불가론 이야기는 못을 박았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고 하는 게 예정돼 있지 않은 예산안을 어떻게든 끌어와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효과가 없다면 정부가 집행해야 될 예산 문제, 이 증세 문제는 지금 필요한 시점에 오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증세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복지를 강화해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 복지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 모자란다. 이건 국민들 알고 계시고. 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증세를 얘기하는 게 한 가지 차원입니다. 네. 이거 말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추경 당장 급해서 돈을 좀 땡겨서 썼으니까 네.
당장 이 돈을 그럼 어디서 추경하는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 차원에서 지금 증세를 얘기하자.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 두 개 구분해서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걸 잠시 접어두고 이 추경과 관련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 부채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는 추경하는 이 돈을 당장 뭐 셀 수는 없잖아요. 네. 세금이 거쳐진 건 아니니까 이거를 소위 빚을 내서 국채 발행을 해서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 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불만이다. 왜 빚을 더 늘리냐. 그럼 차라리 추경을 해야 된다면 세금을 더 걷어서 하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추경에서는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세금을 올리고 하는 것은 뭐 정기국회에서 좀 논의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아까 첫 번째 거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복지를 늘려가는 추세고 노령하고 복지로 인한 돈은 계속 제도를 안 바꾸더라도 더 늘어가는데 그럼 어디서 돈이 나와서 이거를 우리가 충당할 수 있겠냐? 재원 조달 차원에서 증세를 얘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증세를 얘기하기 전에 꼭 필요한 복지인가부터 먼저 좀 점검하고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네. 경우에 달가워하지도 않고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도 지금 우리가 일률적으로 보편적인 복지란 이름 하에 다 드리는 그런 복지를 하잖아요. 네. 이런 복지를 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돈이 쓰이는 부분부터 먼저 잘라내야 됩니다. 먼저 잘라낼 것부터 잘라내고 우리가 꼭 필요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돈이 더 모자라서 뭐 더 걷어야 된다면 그때 어떻게 걷을 건가 정세를 포함해서 네. 그때 논의해야 된다고 네. 보는 거죠. 증세 이전에 먼저 복지 구조부터 점검을 하자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다시 지금 이제 경기 활성화 문제로 돌아가서요. 네. 아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짚어주셨어요. 네. 내일 모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예정돼 있는데 지금 4대 구조 개혁 이야기를 정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이 짚어주실 때 노동 개혁의 문제 짚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하반기 국정과제 중에 노동 개혁의 필요성 강조되고 있는데 네. 이 노동 개혁 지금 여야 간의 또 입장 차이가 큽니다. 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사실 노동개혁은 급하고 시급하고 해야죠. 지금 시작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늦었죠. 힘이 있고 정권이 뭐 하는 것을 할 수 있든 정권 초기부터 좀 추진을 했었어야 하는데 좀 많이 때 늦었다 하는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늦었더라도 늦었다고 안 하는 게 좋으냐. 늦었더라도 지금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동개혁을 뭘 해야 되는, 왜 그럼 이렇게 시급하냐. 당장 2016년 불과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내년부터는 60세로 정년을 연장하기로 이미 법이 통과가 돼서 그렇죠. 그게 시행하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년은 연장되는데 우리나라는 연공급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근속연수가 올라가면 월급이 뭐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 월급이 20년 내지 30년 정도 장기 근속하신 분의 월급하고 비교하면 장기 근속하신 분들이 신입사원보다 한 3.1배 정도 더 받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이 더 늘어나게 되면 기업은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나 이런 신규 채용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일자리는 문이 닫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런 우리 연공급의 이 임금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 일자리는 요원해지는 거니까 빨리 세대들밖에 안 남았지만 정년 연장제가 시행되기 전에 빨리 임금 체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느냐 하는 노동개혁의 문제를 빨리 해야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노동개혁이 사실은 고용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또 새누리당이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이 해고 요건을 완화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또 강력하게 말씀을 저희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네. 하나 남은 것이 이제 임금 피크제 정도인데 네. 결국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고령층의 임금을 깎아서 청년 일자리를 그것도 단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야당 의견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고령층의 일자리를 임금을 깎는다.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임금이라는 것은 생산성에 따라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만 지나면 그 자리에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금이 굉장히 급하게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OECD 다른 나라들 영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 신입사원의 월급이나 20년 내지 30년 근무한 사람의 월급이나 차이가 별로 없는 나라. 그리고 일본같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도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 우리나라처럼 3배가 넘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이 생산에 기여했느냐를 갖고 임금을 주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죠. 근데 그거는 전혀 따지지 않고 얼마나 오래 근무했냐만 갖고 월급을 주는 이거는 사실 기업의 고용 여력에도 문제를 만드는 거지만 그 이외에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는 차제에 좀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기업 생산성에 맞는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 네. 이거 기업계에서 보통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또 정부 정책으로만 해결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정부가 뭐 하라 그런다고 명령 내린다고 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주도해서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노사 간에 물론 이거는 합의해야 되고 노사 간에 결정하실 문제인데 금융권은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 금융권 시행할 때도 보면 정부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금융권에서 이게 시작이 되도록 어떻게 보면 개혁의 단초를 만든 거죠. 네. 그런 역할은 정부가 해야 되고 정부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